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뇌부의 전격 사퇴로 수습에 나섰다라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수습 안 됩니다. 이런다고 수습되면 안 됩니다. 유례 없는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적 분노가 분출한 상황이므로 진상규명에 앞서서 수장의 거취 결단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라는 것인데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리고 지금 이후에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이제 본인이 사표 내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시간을 버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측에서는. 어차피 주말도 끼고 있고. 그러니 뭐 다음 주에 우리가 대책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좀 알아보겠다. 느긋하게 지금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일단 며칠 사이에 부글부글 끌어올랐던 거는 그냥 선관위원장 사퇴하는 거로 무마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데다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과거부터 거듭돼 왔던 이유를 찾아 구조적 문제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향후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서 선관위 조직에 대한 대대적 쇄신 작업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자, 선거 부실이 아닙니다. 선거 부실이면은 실수라고 보고 용서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건 선거 부실이 아니고 선거 부정입니다. 부정선거. 프로드입니다. 프로드. 사기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실하고 이 부정하고는 국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투표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의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이 부실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드러난 부정의 한 가지일 뿐이다라는 이야기. 그거는 좀 분명하게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금요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과 함께 선거사무 책임을 지고 있는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선거관리 논란으로 동반 사퇴한 것은 지난 2022년 대선 이후 4년 만이라고 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앞서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은 2022년 5월 대선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김세환 당시 사무총장과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속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선거인 수의 50%를 하한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한 기준에 대해서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벌써 이미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표용지를 적게 만들었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된다. 첫 번째. 왜냐하면 아무리 지방선거라고 해도 투표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선거들은 뭐 훨씬 더 높게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50%라는 거는 그냥 궁여지책의 그 아주 빈궁한 변명일 뿐이지 실제로 벌어졌던 현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50%만 찍었는지 60% 찍고 50%만 찍었다고 하는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조사하면 나오긴 하겠으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부정선거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하는 주장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는 많이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사전투표 쪽으로 이미 다 빼돌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이번에도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부정선거 치렀다라고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제를 좀 더 부각을 시키셔야 된다. 단순하게 투표용지 인쇄를 적게 했다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투표용지 인쇄를 정말 적게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인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용지함에다가 막 집어넣었던 것 아니냐. 마치 사전투표가 들어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집어넣었던 것 아니냐. 이 의혹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의혹을 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닌지. 일단 사전투표 투표함에다가 뚜껑 열어가지고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모습은 이미 다 찍혀 있습니다.
예. 그 모습은 이미 찍혀져 있습니다. 이미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 거다. 그런데 그 조사를 외부인을 시키겠다. 국민들이 정부를 지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외부인을 시키는 건 맞는데 외부 전문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다.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내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외부 전문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기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국민들이 제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라. 예를 들면 국제선거감시단, 요번에 왔던 무슨 조사단, 부정선거 조사단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켜야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획기적인 포용을 보여줘야 그래야 정부가 하는 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 국민 여러분들이. 다만 이런 대책과는 별개로 선관위는 향후 강도 높은 진상조사에 당연히 직면해야죠. 용지 부족 사태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한 67곳에서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 책임론을 따라서 따지고 나서면서 국정조사 특검 요구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거 특검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는 저희가 조금 이거는 조금 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노 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요구한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의 사퇴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여당의 긴급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일각에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연한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헌법상 독립기관 이게 큰 함정이거든요. 함정. 엄청나게 큰 함정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니까 우리를 건들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 안에서 온갖 비리가 다 벌어져도 아무도 건들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맞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철저하게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인간은 거짓말치고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성선설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초는 인간은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거는 인간은 믿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권리는 아주 귀하기 때문에 그 권리, 인권이라는 것은 소중하게 여겨주겠다.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게 해야 된다. 왜? 인간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인간은 믿을 수 없으니까. 그게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헌법상 독립기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문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 겁니다. 법을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이게 법이야 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과 똑같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화합하며 진상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정말 이해도 가지 않고 납득도 안 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국무총리 사표 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특정 사안에 대한 일회적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과거 소쿠리 투표와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등 여러 차례 문제를 노출했던 만큼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한국 언론은 이제 체질 개선, 구조 조정 이런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해체입니다. 해체. 선관위 필요 없습니다. 해체시켜버려야 되는 조직이다. 특히 이거 헌법상 독립기구 이런 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해체시켜버리면 되니까. 특히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와 선거 사무 경험이 없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군요. 자, 재판장들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면 그럼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사회에서 이 사법부 사회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결국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들끼리 공방 벌이다가 그냥 지쳐서 끝나는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왔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을 잘못 만든 겁니다. 시스템을 잘못 만들고. 일단 사법부하고 선관위하고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조직은
그냥 행정부에서 하면 됩니다. 행정부에서 선거 관리를 하는 것이고 선거 관리에 어떤 권력기구처럼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실무 업무인 겁니다. 선거라는 것은. 그냥 후보자 접수 받고 여론조사 관리를 왜 선관위가 합니까? 여론조사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후보자 접수 받고 등록해주고 개표 관리하고 투표 개표 관리하고 끝. 심플하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뭐 이것저것 따지고 무슨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된다 뭐 엄청나게 간섭으로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번 기회에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투표 시스템이나 투표 절차 이런 것들도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선관위 하나만 바꾸고 살짝 어떻게 손보고서는 자기네들은 할 거 다 했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재선거를 외치는 과정에 반드시 이 부분이 이야기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다시 얘기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제도권 안에 야 그럼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선관위원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선거법도 지불해 해서 재선거를 할 때 선거 규칙을 바꿔가지고 하루만 당일 선거를 하고 수개표하는 거로 그리고 현장 개표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자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제도권 안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스피커가 바로 국민의힘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다. 보수 진영에서 지금 그 스피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장동혁 대표가 그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고 지금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마 국힘당 내부에서 부글부글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정치 목숨 걸고 정치 생명 걸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국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힘을 실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죠.